제가 좀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 파스 준비해 놓고 쓰거든요. 쿨파스, 핫파스,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네, 관절염 환자들은 99%의 확률로 핫파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핫파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절을 이렇게 안 좋으면 이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동을 또 많이 하면은 많이 하고 와도 또 몸에 무릎이 이렇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발목이 아파서 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무리해서 또 혹시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고민이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이 관절을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지 그런 것 조언도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래 일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일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가끔 운동 삼아 오는데 많이 힘들어도 그래도 관절 운동 삼아 가끔 올라와요. SOS 관절염 언택트 진단. 일상 점검을 의뢰한 주인공은 바로 52세 이종아 씨. 그때 30대 중반, 그때 당시에 좀 약간 힘든 일, 막 도배, 장판 이런 일 하면서 좀 몸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다고 약간 살을 좀 빼야 되고 약을 좀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병원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진행이 됐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2개씩도 막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10계단 올라가면 다리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많이 더 진행이 됐나 이 생각이 들고 젊은 나이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아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느낀다는 그녀. 가벼운 집안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이고 다리야. 제가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하니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대고 있고 그다음에 손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하니까 집안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종아 씨의 일상을 언택트로 살펴보는 두 전문의. 우리가 병원은 가기는 이제 편한 나라긴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일 많이 하고 바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때 병원을 가야 될지 어떤 심각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인지를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 많이 뵙지만은 주로 뭐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병실에 진료실에서 뵙잖아요. 그렇죠. 생활할 때 어떠신지는 말씀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볼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제가 말씀으로만 들은 거 이상으로 힘들어 보이십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던데요? 제가 약간 그 무릎에 소리가 나서 좀 약간 저도 무섭고 소름 끼칠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특히 심하고 화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청소할 때 앉았다 일어나도 그런 적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래요. 앉았다 일어날 때면 유독 소리가 크게 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바닥에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또 나온다. 일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관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한 40도에서 60도 상관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많이 굽혀지게 될 뿐더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깥쪽은 축이 돼서 고정되어 있지만 안쪽은 뒤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뒤틀리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슬쩍 뭐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잔뜩 굽히고 쪼그려 앉아서 아니면 양반다리 하고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쪼그려 앉는 자세로 앉아 있을 때는 거의 뭐 관절의 뭐 압력이 8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게 좌식 생활을 했을 때 무릎에 정해지는 하중이지만 딱딱한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이게 왜 다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염증이 생겼을 때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야지 염증을 해소하게 되는데 면역세포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까지 겹쳐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염증이 치료가 안 되고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쪼그려 앉는 자세나
무릎 사용이 많은 좌식 생활로 인해 무릎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부위라는 연구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잘못된 자세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관절염이 악화된 이종아 씨. 그렇다 보니 파스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데 파스가 되게 많으신데요? 아, 이게 제가 쓰는 파스예요. 제가 좀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 파스 준비해 놓고 쓰거든요. 쿨파스, 핫파스, 뿌리는 거, 바르는 거. 없으면 불안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관절이 쑤셔 잠 못 드는 날에는 무릎과 어깨가 파스로 빼곡하게 찰 정도라는데 아유, 저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파스는 뭐 처방이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그 관절염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종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된 파스 원인이 오히려 관절염에 악영향을 줬을 수 있겠어요. 전 또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장판이라는 또 변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겨울철 더 심해지는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파스를 붙인 다음 뜨끈한 전기장판으로 몸을 지져온 이종아 씨.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파스와 전기장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파스를 쓰실 때 특히 온찜질 효과가 있는 그 핫파스를 쓰실 때는 그 전기장판이나 핫팩 사용을 같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어쨌든 파스도 결과적으로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약이거든요. 그 약물 흡수가 증가해서 그냥 약이 과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도 이상이 되면 파스의 약물이 과도하게 흡수되는데 전기장판의 평균 표면 온도는 최저 48도에서 최고 66도로 이 기준을 넘어섰고 핫팩의 경우 70도까지 치솟아 약물 과다 흡수를 부르게 된다. 때문에 파스를 붙인 다음에는 바닥이나 찜질팩 온도가 40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OS 관절염 언택트 진단. 파스를 사용할 때 전기장판, 핫팩과 동시 사용은 금물. 이종아 씨의 파스 바구니를 딱 보면 종류가 참 이제 다양한데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를 막 이것저것 막 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종아 씨 같은 관절염 환자분들은 과연 이제 이것저것 중에 어떤 파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관절염 환자들은 99%의 확률로 핫파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핫파스를 사용해야 한다? 보통 붙이는 파스는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는 핫파스와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쿨파스로 나뉘고 뿌리는 파스의 경우 대부분 쿨파스인데 관절염 환자들은 핫파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핫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따뜻하니까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공도 열어서 이제 소염 성분이 무릎에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통증이 아니라 뭐 다치거나 해서 부어 올라서 열감이 느껴질 때는 그때 한해서는 이제 쿨파스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르신들을 보면 양약은 독해, 뭐 양약은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양약 안 먹고 이제 파스를 붙일 거야. 그래서 파스를 이제 매일 달고 사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너무 잦은 파스 사용은 우리가 약을 자주 먹는 거하고 결국은 똑같은 건데 붙일 때 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부착물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발진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제 파스를 계속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기게 되면 거의 매일 24시간 붙이게 되는 그런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파스도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통증이 심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파스는 12시간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같은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 한다면 뗀 지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붙여야 한다. 또한 파스를 붙였을 때 열감과 함께 따가운 느낌이 든다면 화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떼야 하고 소염 진통제만 들어있는 관절 전용 파스는
햇빛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SOS 관절염 언택트 진단. 이종아 씨가 관절염 관리를 하며 가장 궁금했던 것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관절을 이렇게 안 좋으면 이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동을 또 많이 하면은 많이 하고 와도 또 몸에 무릎이 이렇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발목이 아파서 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무리해서 또 혹시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고민이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이 관절을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지 그런 것 조언도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근육뿐 아니라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공감하며 궁금해할 이 난제. 관절염 환자들은 운동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 일반 환자분들도 역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관절을 너무 많이 쓰면 빨리 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속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관절은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관절을 쓸수록 빨리 닳는 게 아니다?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제 움직여야 또 활력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근육량도 활동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 안 움직이면은 근육은 빠져서 이제 근력은 떨어지고 또 많이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체중이 늘어요. 또 체중이 늘면은 이제 뭐 아픈 다리에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니까 더 아픕니다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중이 0.5kg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불쌍한 무릎 관절은 무려 2kg 넘는 이제 하중을 받게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이 필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관절이 닳는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일 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필수라는 것. SOS 관절염 언택트 진단. 관절염 환자에게도 운동은 꼭 필요하다. 그럼 뭐 무작정 뭐 운동을 하면 되느냐? 아, 그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숨이 찰 정도, 적당히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제일 좋은데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고 쉬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운동을 하고 싶다면은 비슷한 종류의 유산소 운동이지만 관절에 무리는 덜한, 그러니까 체중이 덜 실리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관절에 자극이 덜 가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며 무릎에 전해지는 무게를 분산해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강도가 약하면 운동이 되질 않거든요. 근력으로 이어지질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자전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무겁다 싶을 정도로 설정을 해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보통 권장하는데요. 그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숨이 좀 차고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내가 걷겠다. 좀 빨리 걷겠다. 뭐 이런 정도의 유산소 운동만 하셔도 이게 면역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세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주면 또 운동을 안 하시는 생각이 생기더라도 이게 지속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고 면역 시스템을 개선해줘 관절 건강에 필수인 운동. 많은 사람들은 걷기와 실내 자전거 운동 외에도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뒤로 걷는 게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가끔 걷는데 뒤로 걸으면 안 쓰는 근육을 써가지고 좋다면서요.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뒤로 걷기를 많이 해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 관절 건강은 물론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뒤로 걷기 운동. 정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스포츠 과학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과 신체 전반에 마커를 부착해주고, 평소와 같이 앞으로 걸을 때와 뒤로 걸을 때, 지팡이와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해서 걸을 때를 비교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자주 하는 자세들이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안 좋지 실제로 이렇게 수치로 그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네요. 과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무릎에 전해지는 압력이 가장 적었고 앞으로 걸을 때보다 뒤로 걸을 때 훨씬 더 큰 압력이 가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하는 뒤로 걷기 운동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가하고 있던 상황.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앞으로 걷기에 적합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거부하고 나는 뒤로 걷겠다. 그래서 이제 뒤로 걷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은 속도가 이제 통제가 안 되죠. 속도에 문제가 생기고 시야 확보가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뒤로 걸을 때는 다치기 쉬워요. 위험 요소가 크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결국은 무릎이 이제 더 큰 부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의 강한 압력은 물론 낙상이나 골절상의 위험까지 있기에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뒤로 걷기 운동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관절염 환자도 무리 없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관절 리모델링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서동석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초간단 관절 리모델링 운동법. 네, 엄청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곧게 펴고 무릎에 일시적으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동작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의 기본 원리는 뭐 근육량을 엄청나게 늘린다기보다는 근육을 늘려주는 그 근육의 이완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의 탄력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주고 혈액순환도 좀 더 개선시켜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관절염이 심한 이들이라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관절 리모델링 운동법. 바닥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고 무릎 아래에 돌돌만 수건을 넣어준 후 발끝을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여주면 무릎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특히 관절염이 오래돼 관절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관절마다 10초 이상 힘을 줬다 빼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좋다.